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40년 되기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늘 이제 반복되는 논란이긴 합니다만, 예. 40년 되기 전에 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부가 2018년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할 때 그 출산율을 1.24 내지 1.38명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2065년이 되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0.9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예. 실제 출산율이 이제 지난해 0.84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1.05명으로 가정을 해도 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이 되고 게다가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까지 낮아지면은 그보다 2, 3년 일찍 기금이 고갈된다. 그런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돈 받을 사람은 많은데 돈 낼 네.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논리인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비단 뭐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운영 주체가 국가인 연금을 말하는 건데 국민연금 외에도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사학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서 매년 국가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 사학연금도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상황이 좋은 편인데 2041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2056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그동안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9.38% 그러니까 2배가 넘죠. 이렇게 높여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그 이창수 차기 연금학회장이 국민연금이 마치 뭐 폰지 게임과 같다. 네. 이 폰지 게임이라는 것이 다단계를 말하는 거지요. 다단계 사기. 예.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보장이 안 돼 있는데 마치 큰 이익이 나는 것처럼 부풀려서 선전을 해가지고 펀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투자를 유입하는 그런 위험한 그 게임을 갖다 이제 폰지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또 이 납입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맞아요. 계속 이제 돌려막기 형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거 완전 오보인데요. 그 실제 토론 영상을 보면 그 이창수 교수가 직접 뭐 사실상 다단계 사기다 또는 뭐 폰지 게임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표 화면에 보니까 일종의 그 폰지 게임 속성을 가진 제도로서 후 세대로 이제 부담 전가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이거를 이제 핵심 기사로 다루고 제목에 더 강한 어조의 표현인 그 다단계 사기란 말까지 원래 없던 말인데 이런 걸 썼다가 이제 논란이 일자 그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국민연금 이대로면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건 좀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비판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그렇게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이제 본질을 흐트리는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해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이런 보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그 공적 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무책임한 비판을 이제 학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또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그 중앙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요. 그 연금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는 그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일말의 신뢰마저 무참히 짓밟는 이들의 저의에는 연금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그 학술대회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혹시 그 금융산업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 스폰서를 해서 이런 식의 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연금을 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 예, 개인연금으로 일반 금융회사에 연금을 드는 그렇죠. 예,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이런 기사를 낸 것이 아니냐. 예. 예, 이런 시각이군요. 역시 이제 이게 일부 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연금보험이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잖아요. 그걸 아예 기사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완전히 엉터리 가짜 뉴스인데요. 금융기관의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가입자가 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지급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고 현재 소득을 미래 소득으로 재평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239만 원, 이게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버는 사람이 30년 동안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돌려받는 돈이 2억 5천만 원인데, 예.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은 30년 후에는 4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거의 2배를 받거든요. 아마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연금학회가 보험회사들의 후원받고 개인연금 홍보해 주려고 국민연금을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와 국가 중에 누가 더 어떤 것이 더 존속 가능성이 높냐.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개인연금은 보험회사가 망하면 그건 없어지거든요. 한 푼도 이제 받을 수가 상당히 없는 위험하죠. 거잖아요. 예. IMF 때 그 많은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은 걸 우리는 네. 또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예. 억지 논리를 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리스가 연금 파산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 2015년에도 이제 비슷한 그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는 이제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은 후에 2010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90%였던 거를 60%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지급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지급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연금 고갈될 위기가 있으니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춰놓은 겁니다. 예. 그 선진국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연금이 뭐 고갈이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요. 예. 예. 그럼 관련된 뭐 대책들도 나름대로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기금 고갈된 그 독일이나 스웨덴 경우에도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연금 제도를 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해에 거친 세금 중에서 그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그 완전 고갈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인구가 줄어들면은 뭐 또 연금 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받을 사람들은 이게 뭐 한 푼도 못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논리를 펴는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볼까요? 변수를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게 예. 인구가 줄면 또 연금 받을 사람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과 그 지출이 균형이 맞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AI가 그 일을 많이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도 소득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 노동 인구가 많다는 게 소득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또 도입이 되면 연금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흔히 신문 기사에서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4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그렇게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보도나 이런 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그 연금 고갈 가능성이 있으니 인구 증가율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 제도를 이제 보완한다거나 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다양한 보완책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국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연금에 대한 뭐 저항성을 키우는 부정적인 이런 논란들은 글쎄 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데 예. 그런 것까지 괜히 40년 후에 일까지 들먹여가면서 그 위기를 조장한다는 거는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또 이제 우리의 복지와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와도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국민연금 관련
에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